여성의 불평등한 지위. 농민들에게 특별한 경조사가 있었을 때 영주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오히려 혜택을 베풀었던 때는 오직 출산을 했을 경우였다. 마을의 인구가 늘어야 장원 경제도 좋아지고 하는 거지. 때문에 임신한 여자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이 부여됐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었다. 마을에 임신한 여자들이 원하면 어디서든 과일을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함세. 또한 출산한 가정은 이번 해에는 세금 감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특수한 상황이고 중세시대 여성의 지위는 대체로 낮았다. 여자들은 흔히 죽을 때까지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했고 남편을 마치 주인처럼 섬겨야 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처벌할 권리까지 지니고 있었다. 게다가 중세 농민 여성들의 대부분은 친정 집안의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 가급적 일찍 결혼해서 출가해야 했고 남편의 배려와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생기는 대로 출산해야 했다. 하지만 열악한 위생 상태와 영양 부족으로 출산한 아이들 중에 3분의 2는 성인이 되지 못하고 죽었으며 산모 또한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에 결혼한 여성들의 평균 수명은 기껏해야 30대 중반에 머무를 뿐이었다. 그러므로 농민들은 생물학적인 필요뿐 아니라 경제적인 필요 때문이라도 배우자가 죽으면 곧 재혼을 해야 했다. 장원의 해체. 중세 후기가 되면 수세기 동안 유럽인들을 괴롭혀왔던 아시아 유목민족들의 침략이 급격히 사그라들게 된다. 그러자 중부 유럽에 살던 게르만인들은 동쪽으로 대거 이주한다. 이때의 사연은 이렇다. 허구한 날 영주가 괴롭히지. 농사지을 땅도 좁지. 어휴, 세상 살기 정말 힘들어. 소문 들었는가? 지금 동쪽 땅이 텅텅 비었다는데? 그 많던 아바르족들이랑 마자르족들은 다 어디 가고? 아바르족은 비잔틴한테 쳐맞고 버러웃탔고 마자르족은 조용히 살고 싶다고 짱 박혔어. 그럼 지금 동쪽 땅으로 이사가면 편히 살 수 있는 거임? 당연하지. 이런 풍문을 듣고 게르만족들이 대거 동유럽으로 이주했으니 곧 동유럽의 체코, 폴란드 일대에는 거대한 게르만족 정착지가 생겨난다. 세금 없지, 징용 없지, 땅은 넓지. 이게 바로 지상낙원이 아닌가. 그런 소문을 듣고 더 많은 게르만족들이 동유럽으로 러시한다. 하지만 장원으로서는 소중한 노동력의 유출이었기에 영주들은 이런 사실에 안절부절하지 못했다. 안 와. 앞으로 이주하지 못하게 이주세를 왕창 올리도록 해. 흑사병. 14세기가 되면 장원 경제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 터진다. 바로 흑사병이었다. 이 흑사병으로 당시 유럽은 유례없는 대재앙을 겪게 되면서 전 인구의 무려 3분의 1 가까이를 3년 사이에 몽땅 잃고 만다. 그러자 당연히 유럽의 장원들이 텅텅 비게 되었고 농업 생산력이 급감하며 영주들의 수입도 크게 떨어지면서 재정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된다. 하지만 이럴 때 대부분의 영주들이 판단 실수를 하고 만다. 요즘 돈이 궁하다는 어쩔 수 없음. 세금을 팍팍 올리는 수밖에. 하지만 당연히 농민들은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고 에잇 더러워서 못 살겠네. 동쪽 땅으로 도망가든지 해야지. 또 다시 이탈 주민들이 대거 발생한다. 결국 먼저 무릎 꿇은 쪽은 영주였다.
미안하다는. 앞으로 잘해줄게. 제발 돌아와. 그리하여 흑사병이 쓸고 간 유럽 장원에서는 오히려 세금은 줄어들고 농민들은 인구 감소 덕분에 보다 넓은 땅을 경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세 말기가 되면 이전보다 훨씬 넉넉한 생활 속에서 잉여 생산물을 판매하는 등 부를 쌓는 농민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게 된다. 그러면서 농민의 지위는 상승하게 되었고 장원 경제는 완전히 붕괴한다. 배고픔과 질병. 중세 유럽 사회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고 소수의 귀족을 위해 다수의 농민들이 헌신하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였다. 따라서 다수의 농민들에게 배고픔은 일상적인 고충이었다. 이럴 때 농민들은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빵을 만들 때 불순물을 넣어 허기를 달래는가 하면 덕분에 농민의 빵은 까만색이 많았다. 귀족들이 내다버린 썩은 고기도 주저없이 먹었다. 이때 장원의 지배자들은 농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귀비빵을 권장하기도 했는데 이게 나름 효과가 좋았다. 빵에다가 양귀비를 넣어봐. 그럼 그까이거 배고픔. 이런 뽕맛을 통한 배고픔의 극복은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적용되었으니 아이가 배고파서 잠을 못 자면 양귀비 가루를 먹여봐. 하지만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 일부러 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이 그러했다. 중세 유럽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자살을 터부시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죽고자 했던 것이다. 굶어 죽어가는 자식을 위해 일부러 아이를 빠르게 죽여주는 부모도 있었다. 한편 전염병의 문제도 매우 심각했다. 어찌 보면 전염병보다 그 공포로 인한 희생이 더 컸다고 볼 수도 있는데 만약 전염병이 마을에 번지면 마을에선 이단 심판이 횡행했고 그럴 때면 사람들은 마녀 사냥을 통해 자신들의 희생양을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마녀 사냥은 중세 말기에서 시작되어 근대까지 기승을 부린다. 저 여자가 평소 그렇게도 품행이 음흉하더니 알고 보니 마녀였다네. 마을의 전염병도 다 저 마녀의 소행이라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엉뚱한 사람들이 마구 희생되었다. 그런가 하면 이웃 마을에서 전염병이 돈다는 소식이라도 들려오면 마을의 거지와 유랑민들이 가차없이 추방되곤 했고 이 과정에서 애꿎은 사람들이 무참히 살해되기도 했다. 마을에 사악한 전염병을 퍼뜨리는 이방인들을 처단하세. 전염병의 공포 속에서 사람들은 미신에 집착하기도 했다. 이 보석을 목에 걸고 있으면 전염병을 막아준다네. 특이한 것은 기생충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였다. 당시 사람들은 몸속에 적절한 기생충은 정상적인 상황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수가 많아지기 전까지는 좀처럼 치료를 하려 하지 않았다. 사람은 몸속에 누구나 기생충이 있어. 그러면서도 심각한 병에 걸리면 몸속 기생충 때문에 걸리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했다. 기생충은 본시 악마가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온 거임. 그런데 이 기생충이 지나치게 성장하면 사람이 병에 걸리거든. 그럼 그럴 때면 치료법은? 굶어. 잉? 사람 몸에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야 악마인 기생충이 몸속에서 떠나가는 거임. 때문에 당시에는 병에 걸리면 무턱대고 금식을 해서 쫄쫄 굶는 사람들이 많았다. 물론 피를 빼는 사열 치료도 했다.